그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수당 때문에 이 힘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직장인들 외에 이제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드셨죠. 말 그대로 여기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시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을 닫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법안이죠.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업수당 혜택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이 부분도 조금 알아보고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원래 이제 실업수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용주가 이 매 분기마다 이 프리미엄 일종의 이제 이 실업수당 텍스, 언보험 텍스 일종의 이제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거를 분기마다 내고 이제 그 직원들이 레이오프가 됐을 경우 직원들이 주정부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보험료 클레임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베네핏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영업 하신 분들은 보험 따로 안 내시잖아요. 그럼요. 뭐 인디펜 컨트랙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제외가 됐는데 이제 이런 특수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자영업자들, 인디펜 컨트랙터 이런 분들도 다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각 주마다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일리노이는 굉장히 늦었어요. 이미 뭐 캘리포니아, 뭐 뉴저지 이런 데, 뉴욕 뭐 다 됐는데, 근데 늦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 시스템을 빨리빨리 이거를 이게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이 폴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거를 이제 인플루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딜로이트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어카운팅 펌에 수주를 줘가지고 그 어카운팅 펌이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드디어 5월 11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게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UI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실업수당을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레이오프 됐을 때 얼마를 받느냐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뭐 어느 쿼터를 볼 것이냐 전 그 쿼터 중에서 전 1년 4쿼터 중에서 가장 그 급여가 높았던 뭐 2쿼터 계산 뭐 이런 복잡한 계산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설명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주 평균 받는 급여의 47%가 내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에요. 물론 거기에다가 뭐 스파우스나 뭐 자제분들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금액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1,000불을 받았다. 월 평균 내가 1,000불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레이오프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불 곱하기 47% 하면은 얼마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70불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또 이제 질문 드릴게요. 내가 월 평균 10,000불을 받았다. 만불 받다가 레이오프 됐어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만불 곱하기 40% 하면 4,700불이라고 주진 않겠죠? 않겠죠. 맞습니다. 역시 기자님은 이게 감각적으로 글쎄요. 감각적으로 이렇게 인텔리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4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불이 됐든 뭐 1,000만 불이 됐든 금액 제한이 있다는 484불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84불인데 CARES 액트 연방정부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의해서 그 법안에 의해서 이 금액에다가 600불을 추가로 주겠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 600불 추가로 주는 거는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7월 말까지만. 7월 말까지만 주고 그 대신 이 자영업자분들도 이 받게 되는 이 실업수당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올 연말까지. 600불 추가로 받는 건 7월 30일에 끝나지만 12월 30일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retroactively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지금 이게 시작된 게 지금 3월 말에서 4월 초였는데 그때 못 받은 것들도 소급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PUC라는 게 이 C가 이제 컴펜세이션이거든요. 이 컴펜세이션 이 법안에 근거해서 이 600불을 이제 추가로 지급을 하겠다는 이 법안인데 지금 이제 가장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 뭐냐면 뭐 다른 내용들은 워낙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 질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일은 계속 하는데 일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줄었는데 줄은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있을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청할 수 있어요.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주에 1,000불로 계산하죠. 내가 주에 1,000불을 받았으면은 내가 아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1,000불 곱하기 414면 474불 정도? 470불을 받을 수가 있죠. 470불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일하는 게 줄어가지고 1,000불 받던 사람이 지금 500불뿐이 못 받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여전히 받을 수 UI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474불보단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 해당이 안 돼요. 아. 왜냐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원래 내가 급여로 계산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474분인데 최소한 그것보다 많은 500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게 분들은 없다?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일이 줄어가지고 200불만 받는다. 그러면은 200불과 474불의 차이, 274불. 274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계산 잘하네요. 계산 네. 너무 아, 네. 진짜 전자계산기가 이렇게 그럼요. 나는 있으신 똑똑합니다. 분들. 네. 그래서 지금 일을 하다가 이제 뭐 풀타임을 하다 파트타임으로 줄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맥시멈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00불씩 주에 받았다. 네. 이런 분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84불. 484불이죠. 그죠? 네, 484불. 484불. 480불 4불인데 예를 들어 일이 줄어가지고 1,000불을 받다. 그럼 여전히 484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 분들 해당이 안 되는 해당이 안 거죠.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을 클레임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UI도 클레임을 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처럼. 고객 네. 인폴로이 고용주의 텍스 레이시 올라가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클레임을 많이 하게 되면 레이시 팍팍 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일단은 600불 PUC 법안에 의해서 600불씩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네. 게 법안. 그럼 왜냐면 연방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외에 지금 주는 것들은 보험료가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유예를 해주겠다. 근데 뭐 우연찮게 이거랑 상관없이 클레임하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료 올라가죠. 근데 이제 근데 주정부 입장에서 이게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주고 나서 보험료를 안 내버리면 그럼요. 주정부 입장에서 파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 회사가 이 회사의 몇 명의 직원이 레이오프 돼가지고 이거를 클레임했는지 이거를 계산해서 그 회사의 보험료를 올리기보다는 그냥 전체 풀에 다 그냥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회사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이거를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나간 이런 베네핏을 다 그냥 합산해가지고 이걸 계산해가지고 그냥 모든 회사에 그냥 균등하게 뿌릴 가능성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우리 직원이 특별히 많이 클레임했다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을 주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UI는 내가 퍼포먼스 이슈가 있어가지고 내가 파이어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우리 고객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거든요. 다른데 좋은 오퍼를 받아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런터리 터미네이션 한 거죠. 네. 본인이 그만뒀는데 일을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네. 이 아웃브레이크. 그래가지고 회사를 못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 고객사한테 클레임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거 물론 이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정확한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원분들이 이거를 이 퇴사했던 직원분들이 UI 클레임을 하게 되면 고용주가 편지를 받게 돼요. 네. 당신의 과거 직원분들이 클레임을 했는데 이분들이 레이오프 된 게 맞느냐? 아니면은 뭐 본인이 알아서 그만뒀을 경우에는 편지를 써서 그걸 프로테스트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본인이 레이오프 된 게 아니라 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본인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클레임을 못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클레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프로테스트 편지를 써서 보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봤는데 뭐 맞다 그러면은 어떠한 액션도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편지 받았으면 다 받은 먹고 대로? 네.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네. 그렇지만은 클레임할 수 없는데 클레임하신 분들 있으면은 그 사유를 써서 반드시 노리파이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